지난 주말 사이 강원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가뭄 걱정은 덜었지만 축대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주 지역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원주시가 중앙동과 일산동, 학성동 등 구도심 문화의 거리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6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화전동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7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동 지역에도 많은 비로 우려됐던 가뭄 걱정은 끝났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바닥이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수문 인근에도 물은커녕 검은 흙만 보입니다. 지난달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 오봉저수지가 마르면서 제한급수까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수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저수지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77%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괜찮고요. 이제 앞으로 비가 안 오면은 겨울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물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또 태풍이 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죠.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뭄 걱정은 당분간 피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는 지난 20일부터 모두 51건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나무 쓰러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와 주택 침수도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쯤엔 계속되는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이곳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속초 설악동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릉에도 1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내륙의 경우에도 철원이 153mm, 원주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다 강수량 29.7mm를 기록한 정선은 9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급값 1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의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과 24일 아침 기온은 22일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는 10도 내외, 강원 동해안은 1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23일과 24일 아침에는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원주 지역 주택 가격만 6개월 연속 올라 교통망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원주의 한 신규 아파트, 고속도로 나들목과 철도역이 가깝습니다. 2년 전 평당 1,300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난 2월 이 아파트 분양권의 실거래가가 평당 1,6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D 노선 원주 연장 추진 계획을 밝힌 직후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가격도 평당 1,50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원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로 지역 주택시장 전반을 낙관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역세권 인근의 신축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수요가 꾸준한 반면 구축 아파트 물량은 쌓여만 가는 양극화 현상 때문입니다. 역세권 같은 아파트 거래가 금액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오르기는 지금은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래 금액을 보면 그 부분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금액이 높은 쪽이 올라가니까 금액은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그게 시장 전반의 모습이라고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교통망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하는 부동산 사기 피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최근 원주를 종점으로 하는 GTX-D 연장 노선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노선과 역사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 예정지 인근의 맹지나 임야 등 가치가 낮은 땅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속여 되파는 기획부동산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을 앞두고 GTX-D 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선 공유 지분 투자 형태의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포착돼 정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노선 연장이 추진돼 온 경기와 인천, 충청 일부 지역에선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오히려 그런 좀 부동산 사기를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투자 대상지를 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으로 추진되는 GTX-D 노선 원주 연장.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5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호재 속 개발 이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사실 확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는 중앙동과 일산동, 학성동 등 구도심 문화의 거리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600면을 조성합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옛 아카데미 극장 인근 주차타워 200면과 강원 가명 옆 공영주차장 부지 주차타워 80면 등입니다. 이 밖에도 원일로와 평원로에 조성된 노상주차장과 준공을 앞둔 옛 원주역 부지 노회주차장 등을 통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23일 오전 10시쯤 태백시 화전동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7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건설 폐기물 파쇄 작업 중이던 71세 A씨가 투입구 안으로 들어가 기계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지엽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를 위한 위기 학생 개입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제작됐는데요. 가이드는 학생 면담 요령과 위기 학생 대처 방법,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데요. 안전 컨설팅과 비상구, 피난시설 관리 상태, 실내 조리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 안전교육도 진행됩니다. 화천군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농가별 최대 배정 인원은 14명으로 화천군은 우수 기초자치단체 인센티브로 기존 최대 인원 9명에 더해 5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내년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오늘 10월 11일까지 강원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미신청자와 누락자 등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인데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가구당 70만 원의 강릉페이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